이곳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보리선수 수행이 처음인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병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프지 않은 건가요? 아프다는 말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네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병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장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태어나면서부터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질병 속에서 보냈습니다. 소년 시절 7, 8살 정도 되었을 때 스승님을 만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선수행을 배우고 밀법을 배우고 팔괘내공을 배우고 무술을 배웠습니다. 배웠던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정한 수행법일수록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적인 수행도 많이 해봤습니다.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소림무술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이 적은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팔괘내공은 움직이며 계속 걷잖아요.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데 효과는 좋습니다. 그 외에 서서 혹은 앉아서 심지어 꿇어앉아 관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직접 터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뚜렷한 신체적 변화가 있었고 몸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선수행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보통 아플 때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수행은 이와 다릅니다. 선수행은 바다처럼 끝이 없어 피 안에 닿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문득 깨닫는 바가 생기고 몸에 건강 문제나 삶의 번뇌가 수행 과정 중에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번뇌에 대처할 방법을 미처 찾지 못했는데 번뇌가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수록 전설 속 지혜의 바다처럼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배웠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깊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행을 반복하며 그 와중에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시시각각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짙은 어둠이 걷히고 그 틈으로 빛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틈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맑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우주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수행의 선정 속에서 과거에 저처럼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비를 이해하고 자비와 하나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발언했습니다. 제가 배운 수행법을 고통과 번뇌,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불교 경전의 기록처럼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후 적당한 기회를 찾아 많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칠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이를 어떤 단계로 나누어야 할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렬한 후 법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부터 끊임없이 법을 전했고 지금까지 배운 사람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법을 전한 나라도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실험도 함께 했습니다. 인종과 종교 신앙이 다른 사람이 수행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실험해 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서양인에게도 가능할까 해서 수행을 가르쳐 주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인들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미국, 캐나다에는 인도 이민자가 많은데 그들이 보리 선수에 와서 수행한 후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신앙이 달라도 선수행의 효과는 똑같이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저는 더욱 대담하게 전수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저처럼 수행의 도움을 받은 후에 우리 센터에서 봉사하고 남을 돕고 수행하고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행은 점점 승화되어 결국 지혜가 열리고 법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리 선수는 짧은 역사 동안 많은 이들이 남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고 조금은 조급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인구 중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오늘은 보리 선수를 처음 접한 사람이 많으니 이러한 상을 잘 모르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10여일 정도 지난 후에 그때 다시 자신의 느낌을 얘기해보고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얻은 수행법을 고통, 번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과 인연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점차 줄어들고 다른 부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질병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장애라 부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 어떤 것이 줄어드는지 얘기해 볼까요? 업무와 삶에서의 스트레스가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느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움이 늘어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지혜가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은 지능 문제이거나 성격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남을 대하는 법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하면 싸웁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일주일간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겁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짜증납니다. 그쵸? 남을 짜증나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싫어집니다. 눈앞에 이익과 성공에 급급해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어렵게 찾은 일터에서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이 불쾌하기만 합니다.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지 않아도 좋으니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번뇌 때문인데요. 첫 회사에서 10번째 회사까지 도망쳤는데 더 갈 곳이 있습니까?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번뇌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총기가 있다면 깨달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친구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친구가 없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살면서 늘 번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많으면 훨씬 즐거워지겠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일을 해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판매원이라면 좋은 인간관계가 도움이 될까요?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알아야 쉽게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3, 40대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모태솔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성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내다 보니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터집니다. 다들 도망가 버리죠. 또는 온몸에 독가시가 나 있어 거기에 찔릴까봐 아무도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늘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상하다 여깁니다. 혼자 고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선의의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인생도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장사할 제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경영해야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고 친구도 많아집니다. 어딜 가나 친구가 많으면 김용의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공짜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보리 선수 제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할인조차 안 해주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끼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리 빵 종류를 사서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보리 선수 제자가 차린 음식점 입구에서 빵을 뜯어 먹으면 할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장사가 어떠니 저떠니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계신 분 중 음식점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갈 때 전화번호나 주고 가십시오. 좋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사랑도 잘 경영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잘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늑대만 잔뜩 키우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등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아마 절반 이상이 이러한 관계 때문에 고민합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예전에 고민했거나 현재 고민 중인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차마 볼 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본인만 똑똑해서 가족 간에 공통의 화제가 없다고 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동물의 언어를 알면 짐승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조련사처럼 원숭이에게 과일을 따게 하고 등 두드리게 하고 괄사도 하고 부항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줄 알면 동물도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많은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다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매력과 소통 능력이 바뀐다는 것을요. 원래 하던 일과 똑같지만 지금이 훨씬 즐겁습니다. 늘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아빠처럼 쉽게 엄마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쵸? 바꿀 수 없고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우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또는 유전적 원인이나 성장 환경 때문에 자신을 가두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할머니도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모두 미혼인 젊은이들로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이죠. 그러나 이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을 통한 훈련을 거치면 원숭이도 사람을 도와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란 것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들 요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들 있죠. 저는 수행을 많이 했어도 밥을 지을 때는 방법대로 합니다. 요리를 하려면 먼저 채소를 씻고 자른 후에 기름을 붓고 채소를 넣어 볶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입맛에 맞게 소금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채소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냄비에 넣었다가 먹는 사람 있나요? 있긴 합니다. 바로 돼지가 그렇게 하죠. 요즘 도시의 돼지들도 그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요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인데 약을 아무렇게나 처방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빠질 것이고 더 힘들어지겠죠. 약을 함부로 먹어도 죽습니다.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에 맞는 약을 주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방법이 정확하면 효과는 달라집니다. 효과가 좋아집니다.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효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곳에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모두 통합니다. 선법이나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치를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선법과 불법의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이곳에 왔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건강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대부분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다투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그쵸? 저는 어릴 적에 50살 정도 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말다툼한 여성은 말이 아주 빠르고 못된 말만 골라 했습니다. 싸우다가 50살 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선체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화를 못 이겨 쓰러졌습니다. 화가 나서 7, 8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화를 못 이겨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화를 내고 번뇌하고 우울해하면 몸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역사를 그리는 연극이나 당대 연극에서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번뇌하면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셉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라고 생각합니까? 검은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백발이 되었다면 그가 겪은 마음속 고통으로 그의 에너지가 죽은 것과 같이 전환된 겁니다. 다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 살아있는 겁니다. 정신적 번뇌가 육체에 주는 생리적인 충격은 엄청난 시달림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어 살아야 하지만 살려고 하니 앞날이 막막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셉니다. 중국에서 가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남성이었는데 꽤 괜찮은 외모에 머리를 따더군요. 그런데 백발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고 노래도 참 잘 부르는데 머리카락이 새하얗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타고난 머리카락인지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돈은 친구 그리고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었고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갖고 튀자 하룻밤새 머리가 새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에서는 진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몸이 겪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비해 그 고통이 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뿐하고 자제하면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서적인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즐거워도 질병에 걸릴까요? 즐거워도 병에 걸립니까?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자주 농담하다가 웃어서 병에 걸린 사람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즐거워서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즐거우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릇 번뇌를 일으키는 정서는 질병이 됩니다. 우리 신체의 질병은 상당 부분이 정신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건강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며칠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기 바랍니다. 기왕 이곳에 왔으니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고 깨달으십시오. 어떤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며칠도 채 쉬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늘 번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영혼의 긴장을 며칠 동안 풀어주십시오. 가능한 한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긴장하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처음 여러 사람을 마주하면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손이 너무 자주 떨리면 그것도 병입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병에 걸립니다.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이 점점 더 투명하고 순수해지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투명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선수행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건강을 주고 번뇌와 질병을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수행하는 며칠 동안 되도록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 고기와 생선을 먹지 맙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난번 푸젠의 수행자 두 분이 스승님, 말린 새우는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길래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출가 수행자들도 마른 새우를 먹는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습관이며 마른 새우가 쌀이고 쌀이 마른 새우와 같답니다. 그렇게 우기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우기면 혼낼 겁니다. 대략 그런 의미이지 절대적인 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간에 되도록 채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위장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매일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일을 받아 쉴 수 있지만 그들은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위장을 위해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담백한 것, 기름기 적은 것을 먹으면 위장이 쉴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 수행하면서 벽곡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벽곡을 안 해본 분들은 늘 신기하게 여깁니다. 보통 3일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하루만 안 먹어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3끼를 안 먹으면 하루죠. 하루 동안 안 먹으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해보십시오. 밥을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고 갈증이나 죽지도 않습니다. 전혀 배가 안 고파요. 이러한 효과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에너지입니다. 수행으로 얻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따지지 맙시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수행하면 에너지를 얻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며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은 수행하는 과정에 몸무게가 빠르게 줄 겁니다. 따라서 첫째, 이번 수행반 동안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배불리 먹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밥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배불리 먹지 않아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더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배부르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배부른 게 아니라 바보같이 먹는 겁니다. 머리가 덜 깨어있는 상태에서 먹는 겁니다. 머리가 깨어있고 살도 빼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틀림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까? 배울 마음이 없으면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가요? 손들어 보십시오.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식사할 때 자신을 위해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릇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밥그릇으로 쓰는 그릇을 북쪽 지역에서는 큰 찻잔이라고 합니다. 큰 찻잔일 뿐 아주 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동양인의 체격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채소만 약간 곁들여 그만큼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많아봤자 찻잔으로 한 그릇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 하나로 양을 고정해야 합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금속으로 된 그릇 하나를 넣고 다니십시오. 떨어져도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면 밥도 국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호신용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식사량을 한 그릇으로 정합니다. 한 그릇만 먹어야 합니다. 물론 밥과 반찬을 섞어도 한 그릇 이상 먹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배불리 먹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식사량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살 빼려는 사람에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다 아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나 지금처럼 더울 땐 수돗물 같은 실온의 물을 일반 생수병에 반병 정도, 일반 컵 한 잔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마십니다. 밥을 먹을 때 세 끼 모두 작은 그릇 하나로 식사량을 제한하고 거기에 수행까지 더하면 12일 동안 약 42, 48kg는 기본적으로 빠질 겁니다. 물론 본인의 체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코끼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제게 밥 한 끼 빚졌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나중에 타이완 쌀국수를 사주면 됩니다. 취두부도 괜찮아요. 저는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으니 모두가 기뻐하네요. 세 번째 요구는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식구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나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세요. 정말 나쁘더라도 자비로운 사람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욕하지 말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면 잘못을 저지르고 말실수도 하고 남에게 미움을 사고 병에도 걸리고 본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하려면 욕을 줄이고 밥을 적게 먹으며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는 먹은 후 움직이지 않아 음식이 몸에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산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원래 구덩이였지만 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넣기만 하고 배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수행을 했는데 한 여성 수행자가 뒷문으로 들어올 때 엉덩이가 문에 끼일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스스로도 걱정이 많았을 테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문이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구멍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그를 압니다.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미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주의사항에 신경 쓰면 됩니다. 처음에 수행이 생소하더라도 끝까지 하고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방법에 시간을 더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자신을 위해 12일 동안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아주 진실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알겠죠? 배불리 드시지 마십시오. 알겠죠? 고기와 생선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까? 자비로운 척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둔 물병으로 몰래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전염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수행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예전에 어떤 종교를 믿었든 어떤 문파에 소속되었든 상관없이 실질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없다면 그 문파에 귀의했어도 건강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지혜는 더욱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하고 지혜롭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늘 선수행을 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